우리 진동의 대표적인 경우인 단순 조화 진동, 그리고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감쇄 진동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감쇄 진동밖에 없다면 어떻습니까? 모든 진동이 결국에는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동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강제 진동인데, 이런 강제 진동의 경우에 얻는 운동 방정식은 우리 미분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아직 별로 안 한 비재차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제 진동을 살펴보고 비재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쇄 진동은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은 감쇄 진동, 임계 감쇄 진동, 과잉 감쇄 진동. 그렇지만 세 경우가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0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종시계가 있는데, 괴종시계 가만 놔두면 멈춥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밥 줍니다. 그렇죠. 밥을 줘야 되죠. 우리 그네도 어떻습니까? 가만 놔두면 멈춥니다. 밀어줘야죠. 이렇게 감쇄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감쇄 진동을 상쇄하면서 계속되게 해주는 거, 그렇게 진동을 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제 진동이라고 합니다. 강제 진동일 때는, 강제 진동은 우리가 그래서 감쇄 진동에서 거기다 추가로 다른 힘을 제공해 주어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탄성력이나 감쇄 진동에서의 마찰력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자연현상이 일어나면서 저절로 생기는 힘이었죠. 이런 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T가 눈에 보이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탄성력이나 마찰력을 표시하는데 T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강제 진동처럼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은 T에 익스플리시트하게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T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운동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자, 물체가 받는 힘이 탄성력이 있어요. 탄성력, 여기 T 없죠. T 눈에 안 보이죠. 물론 X가 T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시계 T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T에 바로 의존하지 않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쇄 진동을 계속하도록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 이것을 강제력이라고 하는데, 강제력은 이렇게 T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T에 직접 의존하는 힘, 이런 힘은 자연의 저절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가해줄 때 그런 힘은 이렇게 T가 앞에 눈에 직접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을 강제력이라고 합니다. 이 강제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줄 수가 있지만 우리 감쇄 진동 문제에서는 이렇게 강제력을 코사인이나 사인에 의존하게끔 주면 풀기가 편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감쇄 진동에서도 그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을 이렇게 도입한 건 그게 풀기가 제일 좋아서 그랬어요. 이제 이 강제력도 이 경우가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실제로 좀 복잡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잘 풀었으면 그런 것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진동을 하게 만드는 강제력은 우리 이렇게 놓는 게 좋겠어요. F0는 그 강제력의 진폭이고, 이게 이제 오메가 제로라는 진동수로 이렇게 변하는, 단순 조화 진동처럼 변하는 그런 강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F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F자리에다 이 세 개를 전부 더한 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운동 방정식이 되면 이것을 항상 이 운동 방식, 이 미분 방식을 푸는 표준 형태로 바꿔 놓아야 되죠. 그 표준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항상 제일 높은 차수의 개수가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는 것은 전부 좌변, 그리고 강제력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종속 변수가 없습니다. X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변으로 갖다 놓으면 이런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 되냐면,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감쇄 진동의 상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씁니까? 저기서 이 감마는 바로 감마를 2n분의 b 이렇게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리고 m을 양변으로 나눴으니까 자 여기서도 n분의 f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항인데 이때 우변에 이게 0이 아니면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비제차 미분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지 되겠어요. 우리 제차 미분방정식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게 0이면 제차 미분방정식이고 그때는 탁 봤습니다. 미분방정식 봤어요. 뭘 봤어요? 자,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상수인지 아닌지 봤죠. 상수면 어떻게 했습니까? 2의 알파 t 이걸 그냥 이제 트라이 하면 됐죠. 근데 이제 여기는 상수인데 여기가 이제 0이 아닙니다. 이건 비제차 미분방정식이고 그러면 비제차 미분방정식은 이것도 풀이를 구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이를 구하는가? 이 풀이 구하는 것은 어떠냐면 먼저 풀이를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와야지 돼요. 뭐냐면 한 부분 풀이를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기 H라고 표시한 것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에요. 여기 P라고 표시한 건 파티큘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냐면 이거예요. 자, 원래는 이걸 풀어야지 되는데 여기다 우변을 0으로 놓은 겁니다. 제차 미분방정식으로 만든 요 풀이를 구하는 거예요. 제차. 그래서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풀려면 제차 미분방정식의 풀이를 여기다 더해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냐? 파티큘러 솔루션은 원래 그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풀지 왜 이렇게 나눠서 복잡하게 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풀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XH를 집어넣었을 때는 0 나오니까 우변하고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XP를 집어넣으면 우변이 나오니까 네, 요 두 개가 있더라도 원래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파티큘러 솔루션만 풀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제차 미분방정식의 풀이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아닌 이 비제차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 이건 이미 다 구해놨죠. 이미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면 이 풀이는 어땠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감소의 진동, 임계감소의 진동, 과잉감소의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문제에 따라서 문제에 저 B하고 K가 어떤 것이 더 크냐 또는 감마하고 오메가가 어떤 것이 크냐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거를 우변은 0이 아닌데 우변이 0인 걸 왜 여기다 집어넣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여기서 이걸 집어넣으면 A와 B를 정해야지 되죠. 이게 있어야지만 초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분방정식의 풀이는 초기 조건 반드시 만족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제차 미분방정식의 풀이가 없으면 초기 조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차 미분방정식은 원래 미분방정식의 풀이에다 집어넣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 초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거 이제 푸는 것이네요. 원래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파티큘러 솔루션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이건 문제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뭐가 우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푸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가 있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상수가 있는 것은 파티큘러 솔루션이 바로 뭐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상수를 저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눈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우변에 상수가 있으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그것도 상수입니다. 또 다른 상수겠죠. 이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는 어떠냐면 파티큘러 솔루션을 저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나와야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트라이 해보면 좋냐면 이런 걸 트라이 해보면 좋습니다. 자, 저게 뭡니까? 여기가 코스 오메가 제로 t니까 코스 오메가 제로 t하고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저기다 대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를 한번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또 사인을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저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A와 B, 저건 이제 우리가 정해야지 될 상수입니다. 저 A와 B를 잘 정해 가지고 이 원식을 만족하게끔 A와 B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 두 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하고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제외한 어떤 다른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집어넣거나 이걸 미분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 두 개 말고 다른 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A, B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거 두 개 사인하고 코사인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나중에 대입할 때 편해서 이렇게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에서 사인 나오고 사인에서 코사인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코사인 사인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놓고 그다음에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코사인 사인이 나오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원식에 대입합니다. 원식에 대입할 때 이게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했으니까 쭉 많이 나와요. 쭉 많이 나와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한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지요. 그래서 좌변 중에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개수를 다 계산하는 게 요놈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네, 다 계산해 놓은 게 저겁니다. 저게 뭐하고 같아야 됩니까? 요거하고 같아야 되니까 우리 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없으니까 여기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 놈의 개수는 0이어야지 되겠죠. 요 두 개를 푸는데 식이 두 개인데 구해야지 될 게 A와 B 두 개니까 요 두 개를 연립으로 풀면 이걸 연립으로 풀면 A와 B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연립으로 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쓰도록 하겠어요. 간단히 A와 B를 이렇게 묶어 씁니다. 그리고 이걸 1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2식이라고 하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B를 A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B를 A로 표현했더니 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를 A로 표현했으니까 3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식을 1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B의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딱 나왔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A는 뭐로 나왔습니까? 딱 이렇게 구했습니다. A 구했어요. 자, 이제 A 구했으면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3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3의 A자리에다 대입했더니 B도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B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B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했습니다. B도 이렇게 구했으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다가 A, B에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이런 형태로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 구했죠. 정리하면 강제 진동은 이렇게 됩니다. 운동 방정식에는 어때요? 힘 3개를 합했죠. 힘 3개를 합했더니 이놈을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제차,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은 솔루션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나누는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미 구해놓은 것이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봤더니 딱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이 이렇게 되면 이 풀이는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지는 다음 시간에